오늘 역사 영상을 보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되더라고요. 현재 보시는 이 영상은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유튜브 채널이 됩니다. 강의하시는 분은 오순재 교수의 이제 백제사를 설명을 하는데, 일본은 지금도 천황으로 이제 변조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천황이 됐는가는 이거는 얼마 안 되죠. 한 100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국시대에 막강한 이제 군사력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한반도와 대륙을 침략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천황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전에는 왕이었죠. 조선의 이제 지방 정권인 일본은 그냥 왕이었습니다. 천황이 될 수가 없죠. 스스로 이제 올린 그런 이제, 호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강의 내용에 보면 중국 5월 제게 백제 분국과 고구려의 사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 좀 특이한 내용이 이제 보여요. 자, 중요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8년 AD 370년 10월 5와 고려의 사신이 왔다. 오나라는 100여 년 전에 AD 280년에 이미 망한 나라로, 여기에서는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양자강 하구의 주상군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백제 분국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양자강이라는 말을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양지공도에는 백제의 도성은 고마라고 하고 읍을 담노라 하였는데, 중국의 9년과 같으면 22개의 담로가 있어서 왕의 자제와 종족이 나누어 다스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백제의 22담로를 이제 설명을 하니까, 백제는 22개의 지방 정권이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양지공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양지공도 좀 유명하죠. 자, 양지공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양지공도는 6세기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에서 온 외국의 사신들과 그 나라의 풍속 등을 양원재가 간략히 적은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이미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편에 이제 신라국 이제 사신이 되고, 가운데는 고구려국 사신이 되고, 오른쪽 편은 백제국 이제 사신이 됩니다. 뭐 또 다른 이미지를 보면은, 자, 일본, 자, 외에 이제 사진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그림에 보면은, 외나라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신발을 신지 않았다면 그 문화의 특성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복장 형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장의 형태 보면 이거 동남아 이 복장 아닌가요? 이 천 끄적대기 이렇게 둘러가지고 입는 이런 이제 비계한 그 나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자, 앞전에 그 설명 내용에 그 양자강이 언급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양자강이 있는 곳은 뭐 고지도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 되죠. 이 1785년도 대천강녀도 국립국회도서관이 됩니다. 자, 이 지도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에 난징법원이 되는데, 여기에 양자강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주서 북사 백제전에서는 진나라부터 송나라, 양나라에 이르기까지 양자강의 좌와 우에 거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양자강의 좌와 우에 거하였다. 이것은 백제를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위에 나오잖아요. 백제전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사의 백제전에서는 북이 때에는
중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 중원이라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 중원이 어디인가요? 뭐 고지도를 보면은 이 양자강 여기 일대 여기를 이제 중원이라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산동반도하고 양자강 이 사이 이제 회수지역 여기를 이제 중원이라 이제 부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삼국사기 열전 최치원조에서는 고구려가 전성기 때는 그리고 백제도 이제 전성기일 때는 강력한 병력이 100만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으로는 오와 월을 침공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엄청난 이제 군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00만이라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군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그 군인 또 100만이 되나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백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제 양자강 좌우에 이제 거하였다. 이게 이제 주서와 북사 백제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백제가 양자강 좌우에 거하였다 그러면 백제가 양자강 대륙에 있었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백제가 양자강에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아래쪽은 신라가 있어야 되고 그 위쪽은 고구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고지도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통 이제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 이제 이야기를 보면 한강을 서로 이제 차지하려고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양자강 또 여기에 보면 한강이라고 이렇게 중간에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백제가 양자강 좌우에 거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양자강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이 한강이 양자강이고 양자강이 이제 한강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백제가 양자강 좌우에 거하였다 그러면은 현재 이 부분에 이제 차지하고 싶다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백제였다 그러면 그 당연히 고구려 신라도 이 근방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삼국의 전쟁 역사를 보면 이 한강을 차지하려고 서로 막 다투는 그런 전쟁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양자강에 있었다면 그 아래쪽은 당연히 신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쪽은 고구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위쪽은 이제 고구려가 돼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은 이 세 나라가 늘 가까이 붙어 있어야 전쟁을 하지. 백제는 양자강 대륙에 있다 그러면서 신라와 고구려가 한반도 여기에 있었다, 바다 건너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가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양직공동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이 양나라에 찾아왔다. 그래가 기록이 남는 경우가 되잖아요. 양나라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왕래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백제가 양자강에 거하였다고 하면은 뭐 그 당시에 뭐 당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나라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나장연합을 해가지고 백제를 쳤다고 하면은 이게 한반도의 서해의 그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한반도에 백제를 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을 해가 대륙 백제를 쳤다니 그런 의미죠. 백제가 양자강에 거하였다고 하면 이 백제가 있는 위치가 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제는 22담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도가 있는 지역이 그곳이 백제여야 된다. 그러면 백제의 수도가 여기에 있었다면 신라의 수도도 그 근방에 있어야 되고 고구려의 수도도 그 근방에 있어야 되고 당나라도 그 근방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잖아요. 아니 백제가 그 양자강에 거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뭐 한반도에 전라도에 백제가 있었다.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그 삼국이 있었다. 그것도 희한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주서, 북사, 백제전에 진나라로부터 송나라, 양나라 이기까지 양자강에 좌우에 거하였다. 백제가 양자강의 좌와 우측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수도였다. 수도가 있는 지역이 백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럼 대륙을 설명하잖아요. 자, 근데 오순재 교수 이제 이분은 좀 다르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에 이제 백제가 이게 22담로를 이제 뒀는데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백제인들이 여기 대륙 양자강하고 여기 중원을 쳤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네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일대를 그 점령해가지고 이제 다스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백제는 그 대륙의 그 바다를 기점으로 멀리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있는 그 백제 나라가 그 배를 타고 어떻게 중원을 칩니까? 중원에 그 병력이 더 많고 인구가 더 많은데 거기를 친다는 게 가능해요. 요즘 뭐 조그마한 나라가 엄청나 큰 나라를 치는 모양입니다. 이거 현대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고 소국인데 자, 미국을 친다.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뭐 힘이 좀 잘 사고 경제가 좋아졌다고 어떻게 미국을 칠 수가 있습니까? 자, 미국 쳤다가는 완전히 막 죽사발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내용도 우리나라 이제 교수나 사학자들이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주서, 북사, 백제전에 그 진나라, 송나라, 양나라에 여기까지 백제는 양자강의 좌우에 거하였다. 이게 뜻이 뭔가요? 거기에 있었다 하잖아요. 거기가 백제가 양자강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보면은 중원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여기 아래쪽에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중원 그러면 이것도 한반도 서울 거기가 또 중원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인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양나라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에 오순재 교수 오른쪽 어깨에 보면 양이라고 나오니까 양나라하고 이제 백제 신라 고구려가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사신이 왕래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양직공도에 이렇게 나와 있다.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양직공도 요거는 대륙 삼국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요 외나라는 요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자, 끝으로 요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보고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0년이 되면 오나라하고 고구려에서 사신이 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오나라가 과연 뭐냐? 중국의 오나라는요, AD 280년에 망해버려요. 그래서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왔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양공직도에는 무슨 얘기 나오냐? 백제의 더성은 고마라 하였고 읍을 담노라 하는데 이는 중국의 군영과 같아 22개의 담노가 있었다. 여기에는 누가 파견되느냐? 왕의 자제나 종족이 남들어 다스렸고 그 주변국은 반파, 탁, 다라, 전라, 사라, 지미, 바연, 상김은 하침나 등이 있다. 이 얘기는 일본에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서나 북사의 백제전에 진나라 때부터 송나라, 양나라를 거치기까지 백제가 양자강, 강이죠, 강. 양자강의 좌측과 우측에 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삼국사기 채치원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고구려와 백제는 전성기 때 강병이 100만으로 남쪽으로는 오나라와 월나라를 침공하였다. 그러니까 오월은 지금의 양자강 유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죠. 이게 오나라예요. 이렇게. 이게 양자강이거든요. 여기가 오나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월나라예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강은 전당강이라고 그래요.
요게 항주만이에요. 그리고 요게 보타도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 남조의 수도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남경이죠. 그러면 이 남경 수도 있는 데는 될 수가 없죠. 거기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보타도를 보면은 여기에 신라초라는 암초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라 불궁원이라는 절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 주산군도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하면 신안군하고 똑같아요. 신안군은 뭐냐면 해상기지입니다. 여기도 해상기지예요. 그래서 송나라 때 사신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주산군 보타도에서 딱 바람을 기다렸다가 그대로 타고 옵니다. 바람을 타고. 그럼 어디에 와서 닿느냐? 흑산도입니다. 요거는 윤명철 교수도 여기서 딱 뗏목을 띄워서 저기 흑산도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냐? 백제인들이 장악했던 해상 기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저는 그렇게. 여기가 바로 오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5월이잖아요. 이 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했고, 거기에 이제 사신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오는 중국의 오나라가 아니고, 그건 없어진 나라고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자, 오순재 교수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 보면은, 백제가 양자강 일대를 장악을 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기록 내에 보면은, 5월이 이제 여기 양자강 근처에 있었다는 거, 이것도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제가 양자강에 있었고, 그 아래쪽이 신라 땅이었다면, 5월이라는 이 나라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고지도로 보면은, 5월이라는 날은 이 양자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여기 아래쪽에 여기가 신라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은, 신라의 왼쪽 편에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5월이 있어야 그게 말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5월이라면 뭐 오나라는 월나라가 됩니다. 백제가 양자강의 왼쪽 편에 오른쪽 편에 거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백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남쪽에는 신라가 있지 오나 월나라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백제 소국의 여기 한반도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떻게 오나라와 월나라를 칠 수가 있나요? 해를 건너가지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원래 이 중원 여기에 원래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오나라, 월나라를 치는 경우가 되죠. 그럼 오나라, 월나라를 이제 쳤다 그러면은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당나라는 당연히 중원대륙에 여기 서쪽 편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즉 오나 월나라가 위치해 있는 그것이 당나라의 그 땅이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륙의 이제 동쪽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는 고구려가 당연히 돼야 되고 중간에는 이제 백제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백제가 담론을 뒀다고 그래 이야기하면 이 한반도 백제가 이 오나 월나라를 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데 그럼 선박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대륙을 쳐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 나당 연맹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한반도에 있는 전라도 땅에 있는 백제를 칠 수가 없다. 당연히 여기 대륙에 있는 이 백제를 쳤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다 대륙에서 이제 벌어진 이야기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 주서, 북사, 백제전에서 진나라로부터 송, 양나라에 이르기까지 백제는 양자강 좌우에 있었다 하기 때문에 이 양자강이 한강이고 이 한강을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신라와 고구려가 이제 다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백제가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나중에 그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멸망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 중간에 꼈으니까 그 양쪽에서 이제 다구리를 치는 거죠. 사방에서 막 덤벼드니까 당연히 제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제 백제이다. 중간에 이제 낀 게 있었으니까 다구리 당해가지고 멸망했다. 이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사학계나 교수들이 해석을 좀 엉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기록으로 보면은 삼국은 대륙에 있었다. 자, 요것으로 이제 끝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양지 공도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대륙 삼국을 기록한 그런 그림이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